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가 하는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한국 입장에서 당황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세계 각국이 한국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인데 국가마다 반응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옵니다.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우선 국제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불가능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및 신용도는 건재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게다가 올해 마이너스 1.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다음 올해 위축된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5%로 튀어오른다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 전망은 세계 각국에도 일종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와 상원의원, 상공의회소 등은 한국 정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의 경제 분야의 선방한 모습에 대해 우리도 참고하고 싶다고 밝혀왔습니다. 프랑스는 마이너스 6% 정도의 GDP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보건 당국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을 모범 사례로 보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보건 사태뿐만 아니라 한국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S&P의 한국 신용등급 발표가 여전히 AA인 것을 확인하고 자국들도 경제 회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도 한국과 우리는 같은 민주주의다. 그들은 중국이 아니고 우리도 그들처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꾸준한 소식을 영국에 전하고 있는 로라 비커 영국 특파원은 드디어 한국이 하루 10명 이하로 떨어졌다며 트위터에서 크게 놀라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현재 한국에 매일매일 보고되는 숫자들이 결국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이 무너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도 희망이 꺾이며 이 사태가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나름 한국의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인들이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불편하더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것이 전 세계에 동시에 희망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10명 이하로 숫자가 나오자 환호성을 지르는 나라가 있는 반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한국의 숫자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매일 급증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매체에서 한국의 데이터를 보고 환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은 그렇게 못한다며 자책을 합니다. 심지어 일종의 시샘이 일기도 하는 모양새로 느닷없이 일본 방송사에서는 과거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을 내보내면서 한국의 단점에 대한 방송을 편성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굳이 과거의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을 왜 지금 일본에서 내보내는가에 대해서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일본에서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현지 교포들의 언급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일본에서도 한국의 매일매일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뒤늦게 상황이 안 좋아진 인도에서는 다른 나라가 한국에 시행하는 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국에서 한국 업체가 진단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중국산 키트를 사용하던 인도 당국은 그 정확도가 5%대로 매우 부정확한 것을 깨닫고 인구가 많은 인도 특성상 30분 내로 결과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특정 제조업체를 인도에서 법인 설립 후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돌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에서 이례적으로 법인 설립을 비롯해 제조 허가까지 매우 빠르게 내준 것은 미국 FDA조차 예외 임시 허가를 내줄 정도로 현 상황이 위중한 데다가 전 세계가 현재 참고할 만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이 퍼져나가면서 인도 당국도 예민한 보건 분야이지만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움직임은 매일매일 전 세계가 그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CDC는 이번 겨울에 훨씬 더 강력한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 당국이 임무를 끝까지 잘 완수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미션이 된 셈입니다. 전 세계가 눈 뜨자마자 매일매일 가장 먼저 보는 데이터라는 한국, 끝까지 이번 사태를 잘 이겨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말레이시아 전 총리 마하티르 빈 모하맛의 발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을 경제 발전의 모델로 삼아 국가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어느 국가와 좀 더 친했는지를 굳이 고르라면 일본에 가깝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자동차 브랜드인 페로두아와 프로톤을 제외하면 일본의 혼다, 토요타, 닛산, 마스다가 절대적인 수입차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무려 14년 전에 이미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강도 높은 FTA를 타결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의 최우방국인 중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일본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한국을 일본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 한때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빌딩이 바로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자, 그런데 당시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마하티르 빈 모하마시 트윈타워의 한쪽은 일본에 맡겼고 또 다른 한쪽은 한국의 삼성물산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의 민족 경쟁 심리를 이용해 싸게 지으려 했던 계획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트윈빌딩 공사, 한국의 삼성이 일본보다 무려 35일이나 공사를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삼성이 당시 신기술인 셀프 클라이밍 폼 공법을 이용해 한 층에 7일이 걸리는 공사를 4.5일로 단축시켰고 안정성도 한층 더 강화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언론의 극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일본 건설사는 결국 공사 과정에서 실수를 남발하였고 일본 측이 짓던 타워가 25mm 기울어졌다는 사실까지 발견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은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브릿지 공사, 이 두 개의 빌딩을 잇는 다리 공사를 포기하였고 한국의 극동건설이 이를 맡아 멋지게 완공하였습니다. 당시 CNN이 트윈빌딩 중간을 연결하는 스카이 브릿지 리프팅 행사를 생중계하였을 정도로 이 건물의 완공식에 전 세계가 주목하였는데 한국이 일본을 시원하게 밟고 올라간 현장에 그대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내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 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격차는 좁혀졌는데 여전히 말레이시아 내 일본의 영향력이 위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말레이시아 부자 순위 1위, 말레이시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업가 로버트 쿠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 기업들과 같이 일했었고 일본인들을 이해한다. 일본은 나의 친구이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다시는 멍청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자, 그런데 말레이시아 갑부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이 최근 또 한 번 말레이시아에 아주 끔찍한 대형 악재를 선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 내 확산이 심각 단계로 향하고 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대유행은 미국 다음이 일본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본이 이렇게 방치를 넘어서 숨기기까지 하면서 피해는 일본 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과 말레이시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공공보건부는 일본 홋카이도를 여행 다녀온 태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일본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진자가 없었던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에 다녀온 자국민 여성이 최초의 전파자가 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확진자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죠. 19일 베르나마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확진자 수는 900명. 결국 무히딘 야신 총리는 2주간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제발 좀 집에만 있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수석 장관은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이동 제한 명령을 지키지 않아 준수율이 70% 이하일 경우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초비상사태임을 암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일본에 출장이나 방문을 계획한 자국민들의 계획을 재고할 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온 방문객들은 14일 내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이 시국에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협력 관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 건설은 말레이시아에서 6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복합 화력발전소를 수주하였는데요. 이번 발전소가 완공되면 말레이시아 인구 100만 명의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올해 국제 IT 협력센터를 설립해
5G, 스마트시티와 같은 미래 정부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전 총리는 이렇게 전합니다.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은둔 국가였으나 지금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첨단 국가다. 특히 ICT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이다. 한국은 우리들의 모델이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